네, 추가적 사실관계 2. 제1심에서 을은 예비적 변제 항변에도 이유가 없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상계를 하겠다 주장을 했답니다. 다음 각 경우의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되느냐. 자, 제1심 법원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대여 사실은 인정했어요. 을이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여 갑의 청구를 기각했답니다. 변제를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청구할 게 없죠. 네, 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졌어요. 자, 이랬는데 갑만이 항소했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갑이 을에게 대여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결론은 1심하고 이 항소심이 똑같죠. 1심은 대여한 건 맞는데 이미 변제가 다 끝났어. 그래서 너가 청구할 게 없어. 청구 기각. 그랬는데 항소심 법원은 갑이 을에 대여한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아? 그럼 너는, 그러면 이제 항소심 법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 너는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을에게 청구할 게 없어. 청구 기각. 1심하고 항소심이 지금 결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의 결론이 1심하고 결론은 같이 하는데, 근데 지금 판결 이유가 다르죠. 여기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이게 변제 항변을 받아들여가지고 기각이 된 거고, 여기 지금 항소심은 갑이 대여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면 갑하고 지금 갑이란다. 1심하고 지금 항소심은 결론은 같지만 지금 그 판결 이유가 다르죠. 이거는 그 조문이 있어요. 414조에 있는데 414조 2항에 보면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죠. 항소심이 봤을 때는 지금 변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갑이 을에게 이렇게 대여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유가 다르죠.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은 같이 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414조 2항에 따라서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이유를 보는 거죠. 항소심 법원은 대여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정당하다, 이유는 다르지만 근데 다만 결론은 같이 하는 거니까 1심하고, 그래서 지금 414조 2항에 그대로 지금 이 사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항소를 기각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항소를 기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 이유에 대한 건 기판력이 미치지 않죠. 그 주문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불변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불변금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1심과 판결 결론은 같이 하는데 판결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소 기각을 하라고 414조 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항소 기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변금 논점 적으면 안 됩니다. 판결 이유가 다른 거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기각이고 갑이 네가 더 이상 청구할 게 없다. 여기서도 너는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을에게 청구할 게 없다. 결론은 똑같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유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가지 불변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 이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민소 414조 2항에 이럴 때는 항소 기각을 하라고 나와 있다. 이 두 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20점 분량이니까 10점 10점씩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로 2번. 자, 1심 법원은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을의 변제 항변은 이유가 없으나 상계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이 을에게 더 이상 이제 청구할 수가 없죠. 기각됐으니까. 하지만 을이 주장하는 반대채권, 이 1억 원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지금 주장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을의 이 1억 원은 반대채권은 갑의 그 1억 원 채권과 지금 대여금과 퉁친 거죠. 상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소멸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더 이상 이 1억 원의 반대채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없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상계로 지금 그 소멸했잖아요. 퉁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1억 원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또 갑만이 항소했답니다. 원고만이 항소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항소심이 판단을 해보건대 갑이 을에게 1억을 대여했어. 근데 을이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 변제 항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1심에서는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상계 항변을 받아준 거고 여기 항소심은 그냥 변제 항변을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변제 항변을 만약 항소심대로 이렇게 변제 항변을 받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상계가 된 게 아니니까 1심에서는 지금 상계가 됐는데 여기 지금 여기 항소심에서 지금 상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계로 소멸했던 이 반대채권이 되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이 항소심 판결대로라면은 지금 을은 이미 그 처음에 예비적 항변을 했던 변제 항변이 먼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럼 상계 항변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심리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을은
이 1억 원의 반대 채권으로 주장했던 이 채권을 갑에게 이제 다시 행사할 수가 있죠. 상계로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갑 입장에서는 그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변제항변이 받아들여지면은 불리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변금 그 논점이 적용되는 그 사안입니다. 415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소심이 비록 이렇게 심증을 얻었더라도 아 이거 상계항변 아니고 그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거 변제항변을 먼저 주장한 거잖아요. 을이 처음에 나는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가 만약에 이게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그때는 1억 원을 이미 전부 변제했다고 변제항변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새롭게 내가 반대 채권이 있는데 그럼 상계항변을 하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원고 갑만이 이렇게 항소를 했는데 갑 입장에서는 지금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이 상계항변으로 소멸했던 채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을이 이 소멸하지 않은 되살아난 이 반대 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죠. 1억 갚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갑한테는 불리하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원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갑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1심보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금 415조가 적용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런 변제항변으로 판단했다고 이런 심증이 들더라도 이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냥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해야 됩니다. 1심하고 이 결론을 달리하면 불이익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항소심이 이렇게 변제했다고 판단을 했으면 청구를 기각해야죠. 근데 그 청구를 1심처럼 청구를 기각하면 안 되고 이때는 항소 기각을 해야 되고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기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불변금에 반해서 우리 항소심이 이렇게 비록 심증을 얻었지만 이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청구 기각을 할 수 없고 그냥 우리는 항소 기각을 할게. 항소를 받아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항소 기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항소를 기각하고 다만 1심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다. 네, 그러니까 주문은 항소 기각이고 그 이유에는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한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청구 기각이라고 한다든지 그냥 기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불변금 논점이 빠져도 안 되고요. 여기에는 불변금 논점이 들어가면 안 되고 2번에서는 불변금 논점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 배점 20점이지만 이게 지금 각각 들어가야 되는 논점과 빼야 되는 논점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고 빠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는 아주 샅샅이 이거는 채점할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다. 되게 중요한 논점 지금 1문의 1은 지금 사망 논점이었고 1문의 2 재판상 자백 그 다음에 1문의 3은 지금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항소심의 2심과 심판범위 항소심이 1심과 그 결론을 달리할 때 혹은 판결 이유를 달리할 때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 청구 기각을 할 것인지 항소 기각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 항소 기각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항소 기각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